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윤석열은 또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그가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뻔뻔하기로서니 최소한 본인의 입으로 떠든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 내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말을 했으면 도의적으로나마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일 텐데 역시나 인 듯합니다. 최은순의 변호인인 송경식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최은순의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 누굴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손경식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캠프 네거티브 대응팀 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윤석열을 대리해서 헌재에 유언법률 심판 청구를 한 것도 손경식입니다. 즉 윤석열 캠프 네거티브 대응과 최은순의 법률 대리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뭐 이런 걸까요? 진실은 파헤쳐 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이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최은순에게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감찰 및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김호수 총장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이든 수사든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장모 소식이 전해지자 국임당 대표인 이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그분의 과오나 혐의가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장모의 실형 선고가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또한 여권에서 국민이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는 연좌제를 물었던 적폐들의 물이 답습니다. 이준석의 말처럼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검사 사위 덕분에 직원들은 전부 감옥살이 시키고 7년씩이나 처벌을 피하다가 그것도 겨우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준석 같은 애들이 청년들에게 상식과 공정을 떠들고 다니며 이 정부가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준 잣대가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권을 찾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적폐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합니다. 자, 여튼 윤석열 장모가 구속이 되면서 윤석열과 그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까지 그동안 가려졌던 진실들이 하나씩 파헤쳐질 일만 남았는데요. 황희석 의원은 윤석열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라는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임을 어찌 그리 잘할까 싶다. 한동훈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 사색이 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검언유착의 공범임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 뒤 검언유착 수사를 막기 위해 감찰을 막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쓴 것도 범인이 자기 꼴이 감추기와 같은 것이라 짐작을 한다. 이제 더 늦출 수가 없다. 한동훈 휴대폰의 포렌식도 수사와 감찰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씨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지금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을 기다린 지가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4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호수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넘었습니다. 제 식구를 감쌀 것인지 아니면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수사를 할 것인지 이제 그 진면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놓고 공처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며 대립관계에 있는 김호수가 어떤 사람인지 조만간 그의 진모습을 알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박범계 장관과의 소통도 그렇고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기 식구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 추미애 장관님은 윤석열 장모 판결 결과가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 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한 부분에 대한 윤석열과 적폐들이 연합해서 대대적으로 프레임 씌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재직 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에 직행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기를 바란다. 진실만이 가짜 정의, 공정, 법치로 쌓았던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일 뿐이다. 추미애의 전공법으로 정의로운 나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주시민들은 다 알죠. 그러나 아직 적폐 언론들의 선동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진실은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윤석열 가족은 저기 하얀 집에서 다시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던 박덕흠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해 충돌과 온갖 특혜음으로 국임당에서 탈당을 하고 국회에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박덕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주민철 부장검사가 배당을 맡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또 피고발인인 박덕흠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다시 재배당하고 즉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고발인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고 검찰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아 공수처에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공수처 역시도 수사 요청서만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A씨는 검찰에 사건 수사 착수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를 했고 검찰은 사건 재배당을 결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